8월 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재판에 나오지 않는 대신 골목길을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죠. 전두환 씨가 오늘은 광주에서 열린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출석적으로 방향을 정한 건데요. 호흡 불편을 호소해 재판 시작 25분 만에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전 씨는 오늘도 광주 시민과 유족들에게 사과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심사위원회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잠시 후에 나올 텐데요. 박범계 법무장관이 직접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가석방의 적절성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는 가석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릴레이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네거티브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서른 선대본부장이 만일 이재명 지사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장담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걸 두고 경선 불복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지사직 사퇴는 양심의 문제라면서 이 지사를 직접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채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혜원 분들과 소통하면서 또 중요한 속보는 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오늘은 올림픽 속보는 없네요. 네, 올림픽 끝났으니까요. 자, 조금 전에 8월 모더나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는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는데 아무튼 걱정입니다. 그 얘기는 신채커 발제 때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채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면 되겠네요. 류 실장, 휴가 잘 다녀왔어요? 네. 회사 오니까 좋죠? 네,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요? 댓글도 달고 막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댓글을 달았어요? 네. 직접 유튜브에? 네. 유 실장이었어요? 네, 제가 달고 정혜원 분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한번 잘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 대한 당내 견제가 상당히 거세지고 있잖아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준비된 후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후보는 미숙하지만 본인들은 철저히 준비해왔다 이 점을 부각하고 있는 건데요. 새 확장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공개된 유승민 전 의원의 캠프에는 전 현직 의원은 19명이 포진을 했고요. 앞서 원희룡 전 지사 지지 모임에는 현역 의원 30여 명이 발기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의원 쪽은 어때요? 네, 홍 의원은 캠프를 지휘할 사람만 영입을 하고 나머지 우호적인 국회의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후보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대선 후보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조금 전에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요. 이러다 한 방에 훅 간다 뭐 그런 내용이던데 아무래도 이제 대선 주자들 간에 날선 말들이 오가는 상황을 가리킨 걸로 보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좀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도록 걸로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공급에 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모더나 측의 실험실 문제로 8월 중 들어오기로 한 물량의 절반 이하가 들어오고요. 이에 따라 접종 계획도 1, 2차 간격을 늘리는 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법무부는 현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강복절 가석방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중이죠. 전두환 씨의 재판 소식도 있습니다. 뉴스픽 5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치부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입니다. 올림픽이 끝나도 전할 소식이 많습니다. 바로 가보죠.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이재용 가석방, 그리고 예약합시다. 산책 대신 광주로 우리가 고마웠어요. 빛나는 4등 이렇게입니다. 자, 첫 번째 픽은 이재용 가석방으로 꼽았습니다. 지금 이 시각 법무부 청사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결론이 나올 텐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맞춰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예비 절차로서 일선 교도소 구치소 장에 심사가 있고요. 2단계로 본부의 가석방 심사위원회라는 2단계를 거칩니다. 제가 취임하면서부터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 두 번째 단계 사실상의 마지막 절차로 총 9명의 심사위원이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통과 후에 박범계 장관의 승인까지 거치고 나면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광복절 직전 평일인 13일의 금요일에 구치소를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가석방에 가짜도 꺼내지 않으려고 지금 작심하고 지금 출근하는 중입니다. 아, 심사 결과가 나오면 또 그대로 받아들이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아, 그 고약한 질문인데 가짜도 안 꺼낸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승인하시면 향후 이 부회장 취업 제한을 향후에 같이 풀 용의가 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가짜도 안 썼는데 나짜를 쓰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잠깐 사면과 가석방의 차이점을 좀 짚어볼까 합니다. 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대상이 누구든 형 집행 자체가 아예 면제됩니다. 한마디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입니다. 이 반면에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고요. 네 죄는 그대로지만 잠깐 형 집행을 멈춰주마 하고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입니다. 사면은 대통령이 질 정치적 부담이 크기에 정치권에선 가석방 가능성에 무게를 더 싣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지 과거의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재벌이라고 해서 가석방이라든지 이런 제도에서 또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이 투자를 새롭게 한다든지 네. 또 앞으로의 그 경쟁, 국제 경쟁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역할을 하면 그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으로 국민들 다수께서 아마 가석방에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반면 참여연대를 비롯한 천여 개의 시민단체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중죄를 저지르고도 기업 성장을 이유로 풀려난다면 기업 범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다 주장했습니다. 이 정부가 말하는 공정, 정의,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 제가 죄를 지었다면 사면이고 가석방이고 얼토당토하겠습니까? 왜 재벌 총수에게만은 이 나라 사법의 역사, 정경의 입책의 역사 이렇게 듣기 관대합니까? 이 정부가 촛불을 스스로 지었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반면 재계는요, 가석방, 더 나아가 사면을 적극 지지했었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나 스마트폰 경쟁력이 흔들리고 또 꼭 따라잡아야 할 파운드리 경쟁사 대만의 TSMC와는 점유율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오너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세계 반도체 시장의 동향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위가 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부회장이 현장에 복귀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정부의 배려를 다시 한번 청원드립니다. 자, 앞서 설명드렸듯 가석방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사면이 아니라 죄는 그대로 돼 임시로 풀어주는 조건부 석방입니다.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선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되는데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는 해외 출장 등의 경영활동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재판에 매주 목요일 출석을 해야 하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때문에 가석방이 되더라도 온전히 경영활동에 집중하기는 힘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점 다시 한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픽 가봅니다. 예약합시다로 꼽았습니다. 만 18세에서 49세 코로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자, 그 전에 국내 코로나 상황부터 좀 짚어보면요. 신규 확진자는 1,492명, 일요일 기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출고 단계의 거리두기를 시행 중인데도 지난 한 달간 하루 평균 1,500명을 넘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휴가지에서 복귀하는 분들의 진단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조짐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간 재연장입니다. 7월 내내 4단계였고 8월도 별다른 도리가 없어 보입니다. 단계를 높이면 확진자가 줄어든다라는 통념도 깨진 지 오랜데요. 거리두기 장기화에 대한 사회 경제적 피로가 누적된 탓입니다. 현재로선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 외엔 묘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10명 중에 4명, 약 40%가 1차 접종을 마쳤고 2차까지 끝낸 비율은 15% 수준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1972년생부터 2003년생까지 잠시 주목입니다. 생일 끝자리 9일, 19일, 29일인 사람 모니터 앞으로 더 가까이 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 8시부터 만 18세에서 49세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되고요. 생일 끝자리로 10부제니까 오늘이 8월 9일, 생일이 9일, 19일, 29일인 분들은 저녁 먹고 딱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백다혜 반장을 소환해서 백신 크로스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백신 언제 어떻게 예약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자, 백 반장 나와주시죠. 네, 언제나 정답만 말하는 이 시각 다정회의 답정너 백다혜입니다. 먼저 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18일,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조익신 멘토는 1월 21일 생이니까 끝자리 일에 맞는 8월 11일에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제 생일은 7월 17일, 휴가 중인 유 실장은 8월 7일, 신체컨은 10월 17일, 셋 다 끝자리가 7이니까 8월 17일에 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예약일 전에 간편 인증을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하루 전에 발급받아서 당일에는 시간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번 연령대는 대리 예약을 할 수 없는데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러 단말기로 동시 접속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신체거 나와주시죠. 네,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영 좋지 못한 뉴스가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7월 백신 보릿고개를 불러온 모더나 백신, 8월에도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은 모더나 측의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850만 회 중 절반 이하의 물량만 들어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사는 백신 공급 문제가 전 세계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해 우리 측에 사과하고 한국에 약속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모더나사에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다양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접종 중인 50대부터 앞으로 20, 30, 40대가 전부 맞아야 하는데 물량은 절반만 들어온다는 거죠. 8, 9월 접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등의 mRNA 백신 1, 2차 접종 간격을 기존 3, 4주에서 최대 6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40 1차 접종을 미루면 반발이 훨씬 클 테니 지금 1차 접종을 한 50대들에게 2차는 조금 더 늦게 맞으시라 부탁을 한 셈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차 백신을 7월 26일에 맞고 2차를 8월 16일에 맞기로 한 50대, 그러니까 2차를 9월 초로 변경해서 맞게 되는 겁니다. 유동적인 백신의 공급 상황에 따라 50대 이하 국민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mRNA 백신의 2차 접종 간격을 조정한 점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픽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지난 2주간 신토토의 올림픽3에 보내주신 성원에 짧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10분이 조금 넘는 뉴스픽 발제 중에서 이 올림픽3에 하는 마지막 3분에 시청률이 수직 상승하는 즐거운 경험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에 감사드리고 6개월 뒤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그 영광을 톡 쏘는 올림픽 조익신 멘토에게 돌릴까 합니다. 자, 조 멘토가 준비하시고요. 자, 오늘의 진짜 세 번째 픽으로 가봅니다. 산책 대신 광주로입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대고 출석하지 않다가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재판부의 말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그 사이 연희동 자택 앞을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죠.
발포 명령 부인하시니까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광주 시민이나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오늘 전 씨는 부인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아 신원 확인을 겨우 마쳤고요. 재판 중에도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호흡이 곤란하냐란 질문에 부인 이 씨가 대신 식사를 못했고 가슴이 답답한 것 같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재판 시작 25분 만에 퇴정했는데요. 다음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미련을 조금 담아서 우리가 고마웠어요로 꼽았습니다. 도쿄올림픽 끝났습니다. 많은 선수들의 활약이 기억에 남지만 그중에서도 여자 배구 대표팀의 영원한 주장 김연경 선수의 활약에 감동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번이 마지막 올림픽인 연경 선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도 후회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던 저희조차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경기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는 것 같습니다. 5세트 14대 12로 뒤지고 있던 한일전. 연경 선수의 할 수 있어 해보자란 한마디에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간절한 외침이 게임의 흐름을 바꿨고 허벅지에 핏줄이 터질 정도로 몸을 날렸습니다. 고비마다 터진 시원한 스파이크에 어느새 폭염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 대표팀은 런던 올림픽 이후 9년 만에 다시 4강 진출을 이뤄냈습니다. 자, 이 사진. 풋풋한 단발머리의 연경 선수, 지난 2005년 만 17세의 나이로 태극마크를 달 때의 모습입니다. 딱 그때의 나이만큼의 세월을 대표팀의 에이스로 뛰었습니다. 대표팀으로서의 라스트 댄스는 끝났지만 그가 보여준 멋진 활약은 긴 시간 기억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연경 선수, 우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역시 미련을 담아 빛나는 4등입니다. 세상 근심을 날리는 싱그러운 미소, 또 메달 없이도 더 큰 감동을 안겨준 육상 높이뛰기 스타 우상혁 선수죠. 자, 큰 소리로 렛츠고를 외치면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더니 도전했기에 행복했다며 즐기는 자의 위대함을 보여줬습니다. 여자 배구 우상혁, 다이빙의 우하람, 또 근대 오종의 정진화 선수까지 이번 대회 유독 4등이 많았는데요. 그들은 아쉬움 대신에 최선을 다한 자의 당당함을 뽐냈고 또 메달보다 중요한 가치를 스포츠맨의 품격을 보여줬습니다. 승리가 아닌 투혼에 열광하는 시대, 올림픽의 문화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듯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빛나는 4등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뉴스픽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이제 잠시 후에 귀국해서 인터뷰도 할 예정인데요. 중요한 인터뷰 내용이 있으면요. 내일 톡소론 정치에서 짚어보도록 합시다. 조멘토 좀 짚어요 내일. 올림픽 상황이 아니 그 신체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벌써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요. 다음에 안 하겠다는 얘기. 사실 조멘토가 스포츠 광인데 제가 그 즐거움을 혼자 누리는 것 같아서. 아니야 괜찮아요. 우리가 잘 달래가지고 아무튼 신체커가 베이징 올림픽 때 또 하도록 해야 되니까. 하여튼 내일은 조멘토가 좀 챙겨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소식 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가석방 심의위원회가 조금 전에 열렸죠. 지금 이제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관련 속보가 아마 저희 회의 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지금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오후 2시부터 지금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도 형기의 60%를 마쳤기 때문에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서 총 9명인데요. 죄의 동기와 재범 위험성 같은 여러 조건을 표결로 가석방 여부를 가릴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면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가석방이 확정된다면요, 물론 가정입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13일에 출소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광복절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직전 평일인 13일에 금요일에 출소하게 됩니다. 박범계 장관이 오늘 출근길에 심사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공개하겠다라고 한 만큼 아마 오늘 저녁쯤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요. 다만 가석방의 경우 형을 면제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 석방입니다. 이 부회장은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조멘토가 얘기한 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았잖아요.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형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받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석방이 확정된다면은 취업 제한 여부도 그러니까 취업 제한을 해제하는 여부도 함께 발표가 돼야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내용도 함께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만약에 가석방이 허용된다면요. 그 내용도 저희가 속보로 함께 좀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전두환 씨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광주에 직접 가기는 갔는데 20여 분 만에 재판정을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에 대해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을 해서 사자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1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고 오늘 재판은 항소심이었습니다. 그동안 재판에 직접 나오지 않았잖아요. 오늘은 갑자기 왜 나오게 된 거죠? 말씀하신 대로 전 씨는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된 후 2차례 진행된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재판부가 불출석에 대해서 불이익을 경고를 하니까 갑자기 출석 의사를 밝힌 겁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에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연희동 자택을 나왔는데요. 회색 양복 차림에 안경은 쓰지 않았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는 역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보신 것처럼 손만 한번 흔든 뒤에 답변 없이 차에 탑승했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법원 앞에 5월 단체 항의 집회가 있었고 취재진이 질문을 계속했는데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요. 오후 2시에 재판이 열렸는데 전 씨가 꾸벅꾸벅 졸거나 부인 이순자 씨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호흡 곤란을 이유로 25분 만에 퇴정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저도 재판에 들어간 취재진의 네. 얘기를 들어봤는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 피고인이 지금 좀 호흡이 곤란하십니까? 라고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부인 이 씨가 식사를 못하고 좀 가슴이 답답한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이에 재판부가 피고인 퇴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전 씨가 법원을 나서자 법원에 모여 있었던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학살자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또 구속하라 구호를 외치기도 했고요. 한 남성은 29만 원으로 40년간 잘 살았냐 이렇게 고함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쪽도 나와 계신데 한마디만 하시죠. 한 말씀만 하시죠. 한마디만 하시죠. 한마디만. 한마디만 하시죠. 한마디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하시죠. 한마디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본 게 그 법정에서 나와서 네.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그렇습니다. 차를 타는 그 장면이죠.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모더나 백신 공급에 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들어오기로 한 물량의 절반 이하로밖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정부는 최근에 모더나 측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에 계획됐던 공급 물량 850만 회분보다 절반의 이하인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알려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8월과 9월의 접종 계획 역시 영향을 좀 받게 되는데요. 8월 16일 이후에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의 2차 접종이 예정된 사람, 그러니까 7월 말에 1차 접종을 하고 또 8월 16일 이후에 2차 접종이 예정된 사람 중에서는 일정의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2차 접종자 대상으로 이제 일정 변동이 생기는 거군요. 그러니까 7월 말에 접종자면은 대부분 이제 50대 후반 연령대하고 또 이제 지자체 우선 접종자들 일부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1차와 2차 접종 간격이 3주에서 4주여서 8월 중순에서 말까지 2차 접종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요. 이걸 6주로 늘려서 맞추겠다는 설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 9월 초 이후에 2차 접종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대상자분들은 일정 변동 관련한 연락이 이제 올 테니까 잘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진들 대부분이 이제 해당이 되지만 만 18세부터 49세 사이에 있는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예약 일정이 시작되니까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조멘토가 언제라고요? 저는 수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17일. 아, 맞아요? 아닙니다. 11일. 네.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자, 신체코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제가 17일인데 제 아, 그래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네. 원픽은요. 코로나입니다. 모더나 8월 공급량 절반 이하로 오늘부터 18세에서 49세 예약 시작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부터 휴가를 떠났죠. 휴가 직전까지 윤석열 전 총장 측과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당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두 명의 후보 사이에 신경전도 엿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이 장면, 이른바 휴가짤 혹은 폐사짤로 불리는 애니메이션 캡처 사진인데요. 지난주의 제 마음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지만 저는 역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원고를 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아무튼 저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고요. 오늘부터 휴가를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 경북 상주에서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을 받고 저녁에는 그 지역 민심 청취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휴가 직전까지 이 대표가 날을 세운 두 사람이 있었죠. 여권은 아니고요. 당 안팎의 야권 인사들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이 대표가 제시한 합당 시한 어제까지였지만 안 대표는 이번 주에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죠.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과의 신경전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당이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과연 정권 교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외부에서 본다면 우리 당은 콩가루 집안으로 보일 것입니다. 네, 지난 4일 윤 전 총장이 당의 공식 일정이죠. 쪽방촌 봉사활동에 불참을 했는데요. 여기에 주말 사이에 다른 캠프에도 불참, 즉 보이콧을 종용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른바 이준석 패싱 논란이 일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의 정진석 의원이 이 돌고래와 멸치론을 꺼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갈등이 전면화됐었죠. 이 대표는 멸치와 돌고래에게 이렇게 공정하게 대하겠다라면서 또 캠프 내 소통 문제로 보고 보이콧 문제는 불문에 붙이겠다라고 했는데요. 감정의 앙금은 남아 있었던 듯합니다. 휴가를 가는 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살면서 당대표와 일정 보이콧 문제로 싸우는 후보는 본 적이 없어서 나도 왜 그런지 이유가 궁금하다. 그런데 상징성 있는 경선 첫 일정을 보이콧하고 한 게 후쿠시마 발언이다. 후보에게 딱히 도움되는 일정도 아니었다. 네, 이 대표 윤 전 총장이 봉사활동 대신에 진행했던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후쿠시마 원전을 두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논란의 발언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보이콧이란 표현은 과하다 이렇게 한 걸음 물러섰는데요. 아직 당내 후보군 안 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는 등록을 하고 나면 절차에 따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입당해갖고 여러 가지 숨가쁘게 소화해야 될 다른 일정이 있다 보니까 먼저 잡힌 것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됐는데 당연히 이제 당내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요, 그 모든 그 절차에 충실히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네, 윤 전 총장 측 중진 의원이 이 문제에 보이콧을 종용했다는 후보 원희룡 지사 측이라고 하는데요.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자유로운 의견 교환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 뭐 나중에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들 간에는 자유롭게 좀 그 의견을 좀 교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콧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이콧라는 표현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가운데 윤 전 총장에게 각을 세우면서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선 사람도 있었는데요. 바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입니다. 최 전 원장은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최 전 원장 역시 지난 4일 봉사활동에는 일정상 가지 못했지만 부인 이소연 씨가 대신 참석을 했죠. 공식 석상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와는 대비되는 대목입니다.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목표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당대표를 중심으로 우리 당의 모든 역량이 결집되는데 모든 협력을 다할 것이고 네,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오늘로 딱 열흘이 됐죠. 지지율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이재명 지사가 28.4%, 또 윤석열 전 총장이 28.3%로 오늘자 여론조사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윤 전 총장은 입당 직후에 깜짝 지지율 상승을 보였던 지난주 32.3%에서 4%포인트 떨어진 겁니다. 지난주에 27.4%였던 이 지사는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지역적으로는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과 서울, 그리고 연령대로는 50대와 30대, 성별로는 여성 지지율이 빠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층이 많은 이른바 스윙스테이트층의 지지율이 출렁이는 모습입니다. 지지율이 하락한 원인, 윤 전 총장의 일단 말실수 혹은 설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죠. 여기에 따른 당내 견제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정치 초보의 말실수를 극복하는 전략, 보수 집토끼 챙기기로 잡은 걸까요? 본인이 주도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의식해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야권에서부터 즉각 반박이 나왔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건강이 악화됐는데도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불허한 사람이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할 때 불구속하려고 했다는 거짓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걸 보니 정치인이 다 됐다는 느낌을 받긴 하지만 어쩐지 어설픕니다. 선출직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임명직은 한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되지만 선출직은 모든 국민들에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권의 반발은 더 강경했는데요. 역시 윤 전 총장이 2019년 박근혜 씨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거부했던 점을 들었습니다. 촛불 혁명 과정에 박근혜를 구속해서 국민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심어줬던 그 장본인 이 윤석열이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 오히려 지지율이 땅을 뚫고 내려가자 자신이 수장이었던 검찰 조직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친박표를 구걸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도 가세했는데요. 검사 시절의 윤 전 총장과의 두 차례 술자리를 회고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돌고래가 아니라 박쥐라고 했는데요. 돌고래의 특징 중 하나는 의리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대하는 윤석열의 태도 어디에도 돌고래는 없다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박쥐의 최종적인 운명은 날짐승과 들짐승 모두에게서 버림받고 결국 컴컴한 동굴에서 혼자 살게 된다. 뭐 그렇다는 얘기다. 네, 윤 전 총장의 검사 시절을 소환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입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이런 썰을 공개했는데요. 윤석열이 룸사롱에서 양주 마시며 아버지 뻘 되는 기업 회장 또는 임원들을 불러내어 자기 구두 속에 양말을 벗어넣은 술잔을 만들어 폭탄주를 마시겠다는 얘기는 널리 회자되는 사례입니다. 네, 룸사롱, 폭탄주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이 나왔죠. 윤 전 총장 측은 근거 없는 마타도어라고 했습니다. 특히 황 의원이 이재명 지사 캠프 소속임을 들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지사가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더니 캠프 소속의 의원은 막말을 동원해서 흑색 선전을 벌였다는 겁니다. 또 황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 중인 점도 강조를 했는데요. 재판이나 성실히 받으라고도 했습니다. 야권의 1등 주자를 팩트 없이 마타도어 하는 건 주군과 캠프의 실력 없음과 불안함을 자인할 뿐 아니라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 선언한 이 지사를 공개적으로 욕보이는 처사임을 알길 바란다. 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이자 정치 초보인 윤석열 전 총장을 둘러싼 설전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준석, 윤석열 신경전 계속, 윤석열의 선근 최재형.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휴가를 떠났는데 가기 전에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각을 세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는 안철수 대표 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좀 짚어봤는데 그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합당 문제를 이번 주에 숙고해서 발표할 뜻을 밝혔죠. 네, 안철수 대표가 어제 오후에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통합 관련해서 많은 분들의 다양한 견해를 들었다. 이번 주 동안 숙고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라고 했는데요. 결심이 서는 대로 밝히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번 주 오늘부터 13일까지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휴가입니다. 이 때문에 안 대표의 결심은 합당보다는 독자 노선 쪽에 무게가 실렸을 것이다 관측이 나오고요. 휴가 전에는 합당 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던 이 대표의 신경전은 극으로 치달은 상태입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당이 정권 교체의 흐름에 동참할 것이다. 이런 희망이 담긴 발언이 나왔는데요. 김기현 원내대표입니다. 숙고 시간을 빨리 끝내고 큰 흐름에 국민들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정권 교체의 큰 흐름에 동참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6일에는요. 대선이 다가올수록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현재의 5%가 0%가 될 거다.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권 심판, 야권 통합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거란 분석입니다. 박막거, 지금 이제 류 실장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국민의당 쪽의 분석은 좀 다르죠? 네, 김기현 원내대표는 다른데요. 국민의당은 우선 안철수 대표가 후보로 나설 경우에 제3지대 중도층세를 끌어모아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입니다. 지금은 중도표가 얼마 전까지 무소속을 고수했던 윤석열 전 총장, 그리고 비문인 이재명 지사에게 흩어져 있긴 하지만 선거가 가까워지면 여기서도 이탈표가 발생할 거라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 대표가 국민의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를 하려면 대선 1년 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내부 당원 당규를 변경해야 한다는 숙제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현직 의원들을 영입하면서 세를 많이 좀 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조멘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 전 총장 측 국민 캠프는 어제 전현직 의원 9명을 추가 영입했다고 밝혔는데요. 정책 총괄본부장에 이종배 의원을 포함해서 윤창현, 한무경, 정점식, 정찬민 의원 등 현직 의원 5명입니다. 앞서 합류한 상황실 총괄실장 장재원 의원 등 4명을 포함해서 현직 의원 9명이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최재형 캠프는 오늘 총괄본부장을 영입을 했는데요. 법무법인 율촌을 설립한 우창록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주로 정치인이 총괄본부장을 맡는 선례와는 좀 다른 파격인데요. 최 전 원장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헌신해왔고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최재형 캠프에는 현직 의원 9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전략총괄본부장 박대출 의원, 기획총괄본부장 조혜진 의원 등입니다. 윤석열 캠프와 현직 의원 수가 9명으로 똑같고요. 이 양 캠프가 경쟁적으로 의원들을 영입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줄 세우기다, 새 과시다 라면서 이 원팀 정신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윤석열 캠프 측 신지호 의원은 이를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주도를 해서요. 당내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이 당내 대선 후보 캠프에 가서 직함을 받고 지지 활동을 하는 것을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허용을 한 겁니다. 최고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 대한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따 주민에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휴가를 떠났지만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북 상주에 머무르고 있는데 지역 신문에 좀 많은 발언들이 소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경북 안동에서 시민들과 토크 콘서트를 한 내용이 영남일보에 보도가 됐습니다. 2012년 대선을 언급하면서 당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패한 선거였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도로는 5% 이상 차이로 패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남, 충청, 강원에서 그때만큼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수도권은 그보다 더하다고도 했는데요. 대신 2030 지지를 끌어낸다면 대선 승리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 이준석 대표와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이제 보이콧 논란. 일단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휴가를 떠나기 전에 뭐 여기서 멈추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좀 갈등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경전은 뭐 여전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이준석 대표가 우리 나이로 뭐 37살, 뭐 영선의 당대표 이런 역할로서 앞으로 계속 모종의 역할을 할 거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2030 세대에서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2030 지지율이 높은 이 대표가 역할을 하면서 긴장 관계를 가져갈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들어보시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자기네 단순한 경선 관리에서 벗어나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당을 위해서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윤석열 후보 측에서 볼 때는 경선 관리나 잘하고 경선 룰이나 잘 짜면 되는 거지 대표가 왜 이리 나서냐는 이야기를 함직하죠. 하나. 네, 아까 이제 신지호 전 의원도 그랬지만요. 윤석열 전 총장이 앞으로 이제 당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내용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신경전 계속, 윤석열의 선근, 최재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류정화 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백 반장이 휴가 중에 유일하게 저에게 연락한 이 멤버인데요. 저랑 딱 합이 맞을 거라고 보고 흉기 피습? 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흉기 피습입니다. 광주 고등검찰청에서 수사관이 흉기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청사 8층 복도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수사관 B씨에게 1m가량이 되는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어깨와 가슴, 팔 등을 찔려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1층 보안검색대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직원들을 뿌리치고 차장검사 부속실까지 난입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곧바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지만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동기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 방향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추정하고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칼에 맞은 수사관 B씨는 A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징역 25년입니다. 지난 2월 전북 익산에서 생후 2주밖에 안 된 아기가 부모에게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샀죠. 오늘 1심에서 친부에게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던져서 두개골을 골절시키고서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꺼져가는 생명 앞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고 술을 마시고 담배까지 피웠다고 지적했습니다. 20대 피고인들이 성숙하지 못한 점은 참작이 되지만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살해 사실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기가 울고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침대에 던지고 때리고 또 멍빨리 없애는 방법 등을 검색해 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죽을 정도로 때린 것은 아니라며 서로에게 사망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동물이 구경인데요. 중국 베이징의 한 동물원에서 관람객들이 되려 동물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이 동물원 한복판에서 성인 남녀 7, 8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인 건데요.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여성이 다른 사람의 머리채를 잡아 끌자 또 다른 남성이 달려와 발로 힘껏 차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알고 보니 두 가족이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다 싸움이 난 건데요. 소동은 현지 경찰이 출동한 뒤 화해하면서 끝났지만 이 광경을 목격한 동물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동물원 측은 일부 동물들이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을 흉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동물들이 흉내내다니 부끄럽다. 이제 동물들이 서커스를 즐길 차례라며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동물들이 흉내까지 냈군요. 백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명락 폭망이란 말까지 나왔었죠. 이재명, 이낙연 두 대선 주자의 네거티브 공방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결국 양측이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미묘한 차이가 있죠. 싸움의 불씨는 아직 남은 듯합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을 제안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 내용까지 조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이전 투구 진흙탕 싸움의 끝을 보여줬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여론이 악화되자 휴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이 순간부터 실력과 정책에 대한 논쟁에 집중하고 다른 후보님들에 대해서 일체 네거티브적 언급조차 하지 않을 것을 선언합니다. 네거티브 자제를 포함한 3원칙과 6실천을 밝힌 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응답을 해준 것으로 알고 환영합니다. 두 캠프의 네거티브 공방, 휴전 합의 전까지도 치열한 고지전이 전개됐는데요. 경선 불복론까지 제기가 됐죠. 이재명 후보가 본선 후보가 된다면 원팀 구성은 장담이 안 된다. 경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는 속내를 보인 거 아니냐. 아슬아슬 독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양 캠프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당 지도부는 반색했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자는데 우리 당의 후보님들이 뜻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전폭적으로 환영합니다. 다른 대선 후보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도를 넘은 네거티브 공세가 있었죠. 이른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관련자들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후속 조치가 없다면 네거티브 중단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건데요. 이 후속 조치 아마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낙연 캠프 측의 그 오영훈 수석 대변인 네네. 당선관에 신고했었잖아요. 네네. 이건 네거티브 중단을 했으니까 이거는 신고를 철회를 하는 겁니까? 상황 실장이 됐든 그런 분들이 좀 만나서 대정적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한다고 하면 풀 거는 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과거의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좀 떨쳐버리고 나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좀 크게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의미의 후속 조치도 예고됐습니다. 이른바 내검 남내. 내가 하면 검증, 남이 하면 네거티브란 말이죠. 네거티브는 중단하지만 검증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없는 얘기를 꾸며내서 상대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 이건 네거티브입니다. 팩트에 근거해서 사실 확인하는 것, 이것은 명백한 검증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문제, 이건 검증의 문제라고 본 걸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지사직 사퇴 자체가 그 개인의 양심의 문제이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정을 뛰어넘는 개인 홍보에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 이것은 또 다른 문제죠. 기본소득 홍보비만 34억 원이다. 미국 언론에 광고까지 해야 경기도민의 삶이 좋아지느냐 공세를 펼쳤는데요. 도청 캠프란 말까지 나온다며 공격을 했습니다. 먼저 휴전을 제안한 이 지사 측 대응이 고심일 텐데요. 만약에 상대방이 뭐 지금 막 대포 미사일 쏘다가 뭐 소총 한번 쏜 거 가지고 하진 않겠죠. 휴전 상태니까. 근데 갑자기 또 뭐 미사일을 쏜다, 대포를 쏜다 그러면 그때는 아마 제가 보기 좀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소총 수준으로 본 듯합니다. 도지사직 유지는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에 대한 책무의 문제다. 받아 넘겼습니다. 경기도가 이 지사를 선택한 거거든요. 그걸 그만두고 말라 하는 거는 경기도민의 선택에 있는 거지 도지사가 자의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냐 하겠다 말겠다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지사직 유지는 정당하고 당연하다며 지난 2012년 대선 경선 당시를 소환했습니다. 경남지사직을 포기했다가 거센 후폭풍을 맞았었죠. 제가 경남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2년 뒤에 4년 중에서 2년 하고 대선 참여하면서 350만 경남도민들에게 상처를 많이 드려서 아마 제가 평생 열심히 정치를 해도 아마 다 못 갚을 겁니다. 도민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이 지사가 마음대로 사퇴를 결정할 순 없다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도 뽑아주신 유권자와 문제라며 경기지사직이 문제라면
국회의원직도 문제다. 이 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 발 더 나갔는데요. 현직 의원이신 후보들께서도 현직의 이점을 살리시라. 이 전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당대표 시절 날려버렸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법안도 공약으로 내세울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검찰개혁 특위위원들을 독려하고 지원해서 하루빨리 통과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추 전 장관, 최근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극찬을 받았죠. 추미애 후보보다 지지율이 안 나오는 세 분은 이번엔 기회가 없어요. 추미애 후보는 적어도 코어 지지층은 이번에 확실히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엔 이번 경선의 최대 수혜자는 추미애라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이낙연 두 주자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최종 결선에 오르긴 어렵다고 봤는데요. 추 전 장관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나름의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바로 열린민주당과 통합론입니다. 열린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촛불 민주주의를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동지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서 주십시오. 열린민주당 지지층을 자신의 코어 지지층으로 끌어안겠다는 보관인 듯한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열린민주당 지지율 6.8%입니다. 민주당 경선 구도에 충분히 변수가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변수가 아니라 상수 때문에 고민인 분도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인데요. 김어준 씨에게서 이번엔 기회가 없다 가위표를 받았죠. 김어준이 그냥 한 사람의 구경꾼으로 평론가로 무슨 의견을 내는지는 몰라도 우려는 김어준이 우리 민주당의 경선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경선 과정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겁니다. 일부에서 당 밖의 당 대표로도 불리는 김 씨의 훈수 정치, 박 의원 입장에선 기분이 썩 좋을 일은 없을 듯합니다. 휴전에 들어간 명락 대전, 네거티브 공방 대신 국민들의 관심을 끌 만한 의제를 찾아야겠죠. 제대로 된 논쟁거리를 찾지 못한다면 무풀보다 악풀이 낫다는 말처럼 다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송영길 대표의 말로 정리합니다. 선을 넘는 네거티브라도 해서 정권만 잡고 보자는 선거 전문 조직이 아니라 민생과 정책 주권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능력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낙연 캠프의 이제 선대 본부장을 맡고 있죠. 서른 의원이 경선 불복을 시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는데 오늘 정치권에서 이제 공방이 있었잖아요. 김두관 의원은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서른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선에 승리할 경우에 당내 화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두관 의원은 서른 의원에 대한 선제적이고 명확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원팀을 장담할 수 없다니 2002년에 그 노무현 후보 사퇴를 주장하던 후단협이 생각난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지난주에 방송 토론 때 이 전 대표의 이 답변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주 JTBC 여론조사 보니까 이낙연 후보님의 지지자 3명 중 1명 정도는 이재명 후보가 만약 최종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후보가 아닌 윤석열을 찍겠다라고 합니다.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해달라. 이 자리에서 설득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그분들이 윤석열 씨에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들이 저한테 옮겨왔다는 것은 당으로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팀이 돼야 되고 또 우리 모두는 결과가 어떻게 되건 이탈 없이 한 마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정도. 중도층이 왔다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제 질문을 오역하시는데요. 절대 민주당 후보 안 찍겠다 이런 거니까 지지자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올바른 그 시그널이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두관 의원은 이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을 문제를 삼아서요. 경선 승복과 원팀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뭐 네거티브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이낙연 전 대표도
뭐 당연히 그 큰 틀에서 이제 호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장외 공방전은 조금 잦아들 거라는 예상이 많기는 합니다만 뭐 그 상황은 앞으로 또 뭐 조멘토가 얘기했듯이 지켜봐야 될 분위기고요. 승부처가 TV 토론이 될 거다 이런 분석도 있죠. 네, 그 민주당 경선이 끝날 때까지 매주 2번씩 TV 토론을 연다는 계획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20여 차례가 넘습니다. 각 캠프에선 TV 토론이 승부처가 될 걸로 보고 만반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른바 바지 발언으로 곤혹을 치렀었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TV 토론 전담반을 꾸렸다고 합니다.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도 받는다고 하는데요. 캠프 관계자는 내용적인 면은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주로 외적인 부분에서 컨설팅을 받는다면서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부드러운 표정, 품위 있는 말투 등을 연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 지사와 양자 대결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가상으로 이 지사의 역할 모델을 세워두고 리허설을 하는 방식으로 실전 대응력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캠프 측은 앞으로는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토론회에서 더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공격을 방어하는 수비수 이미지보다는 상대 후보를 저격하는 공격수 이미지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산입니다. 네, 그리고 대선 주자 가운데 최연장자죠. 정세균 전 총리는 활력을 부각하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강단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두괄식 발언을 연습하고 또 말투에 억양을 넣는다는 계획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시민 참여적인 토론 준비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지난 토론에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노란 상의를 챙겨 입은 게 대표적입니다. 네, 김두관 후보는 과감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톤을 좀 높이고 와이셔츠 소매를 이렇게 걷어붙이고 눈을 또렷하게 뜨는 것도 김 후보의 이미지 메이킹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요. 방송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 비교적 편하게 임한다는 게 강점인데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격식을 갖추면서도 좀 편안한 인상을 주는 옷을 입으려는 편입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조멘토도 얘기했지만요.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했죠. 앞서서 이제 이상민 선관위원장이죠. 선관위원장이 관련한 문제를 언급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른바 문자 폭탄에 시달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이상민 선관위원장의 SNS에 항의 댓글을 줄지어 달았는데 욕설은 물론이고 장애를 가진 이 위원장을 비하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개인 휴대폰과 의원실에도 항의 문자와 전화가 잇따랐다고 하는데요.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를 두고 비하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휠체어를 타고 지옥길 가라. 장애인 주제에 라는 장애인 비하 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고 민주당 당원으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동양대 진중권 전 교수는 대깨문을 능가하는 대깨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상민 위원장도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무실과 개인 연락처를 통해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면서 욕설이 많이 포함됐다. 씁쓸하지만 웃고 만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는 문제가 이제 양심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양심이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일단 해석은 되는데 이 지사 측도 역공을 취했는데 그러면 이제 의원직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도정이 문제가 된다면 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똑같이 문제를 삼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현직 의원이라는 점을 겨냥한 겁니다. 국회의원도 사실은 본인들이 공약이나 이런 걸 입법으로 발의해서 공약을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법 만드는 것도 다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실 어쩌면 단체장한테만 이거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 저는 뭐 국회의원하고 단체장은 같은 위치이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 전 대표가 후보 등록 이후에 토지공개념 3법을 발의하고 이를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의원직을 내놓으란 요구에 한마디로 무리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공직을 유지하면서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인데 똑같은 맥락 아닐까요? 집행기관과 의원은 다르죠. 업무 영역이 다르죠. 네, 아무래도 이제 관련한 공방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그런 분위기네요.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 내검남내 불씨, 추미애 열린민주당과 통합 승부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모두 국민의힘 기존 대선 주자들이죠.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원장과 각을 세우면서 본인들이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띄우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박주루 마커가 주민에서 세 사람의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다 보니까 예시를 들어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 그런 점들은 좀 많이 유의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만큼 충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여기 국민의힘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칠판 전체를 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왼쪽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기존 국민의힘 주자 3명이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데요. 편의상 배타적 정치 수역 EPZ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그룹은 이번에 새로 대선판에 흘러든 물이고 한 그룹은 정치 경력 도합 70년에 가까운 고인물인데요. 최근 친윤계 정진석 의원이 친히 이 사람들을 사이즈별로 분류를 해줬죠. 자, 윤 전 총장이 돌고래라고 한다면 최 전 원장이 고등어고 그럼 나머지 3명은 멸치라는 건데요. 정치 경력만 놓고 본다면 대왕고래도 성취하는데 순식간에 이 멸치가 된 3인방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을 겁니다. 오늘은 이 멸치 3인방에게 주민해볼까 합니다. 공정한 제도 아래서 실력으로 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입시 제도부터 혁파해야 합니다. 입학 사정관 제도, 수시를 철폐하고 오로지 정시로만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가족 찬스가 없는 분들도 영끌하지 않고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 찬스 반, 반반 주택을 실현하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정말 심각합니다.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 되는 나라를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이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2011년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취재에서 이렇게 함께 지도부 생활을 했었죠. 당시에는 합이 잘 맞지 않았지만 이제는 꽤 케미가 잘 맞나 봅니다. 셋 모두 합심해서 정책 행보에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최재형과 달리 준비된 후보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일 텐데요. 그 돌고래 사냥에도 한마음 한뜻입니다. 윤 전 총장 정식 등판 전 정치판에 물보라를 일으킬 돌고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한몸에 받았는데 정작 일으키는 건 물보라가 아니라 말보라인 현실이죠. 이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게임 같은 거 하나 개발하려고 그러면 정말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일해야 된다. 그러고 한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올려놓고 또 다른 사람이 점검하면 자기는 이제 휴가 가는 거지. 먼저 가장 형님인 홍준표 의원이 범고래급의 공격력을 뽐냈는데요. 돌고래는 사육사가 던져주는 생선에 따라 움직이는 조건 반사적인 물고기에 불과하다 날을 세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조련이 덜 됐다는 의미일까요? 실언을 연발하며 어줍지 않은 줄 세우기에만 열중하는 훈련되지 않은 돌고래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지난 2017년 한 도의원 덕분에 유명해진 단어를 소환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사회 현상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한 것인데 해당 기자가 그 레밍이란 단어를 몰라서 저한테 의도되지 않았던 일종의 그 함정 질문에 제가 빠진 것 같습니다. 레밍, 일종의 들쥐인데요. 국민은 레밍 발언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던 바 있습니다.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따르는 당내 무리를 레밍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레밍처럼 절벽을 향해 달리는 군상들이라고 말이죠. 여기에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의 조국 수사마저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국 수사는 문재인 정권 내부의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이것을 공정과 상식으로 포장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주범입니다.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이끌었던 적폐청산 수사로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인물은 아니지만 신스틸러 한 명을 잠깐 등장시킬까 합니다. 바로 망둥이 역의 윤희숙 의원입니다. 홍 의원에게 망둥이로 찍혔던 분이죠. 이번엔 반대로 망둥이가 멸치 사냥에 나섰다라고 해야 할까요? 조국 사태는 정권 교체의 때인데 그것까지 건드려서야 되겠냐? 홍 의원을 비판한 겁니다. 홍준표 의원님, 아무리 표가 급해도 정권 교체의 대의까지 무너뜨려서야 되겠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내로남불은 정권 교체의 대의이자 상징입니다. 홍카콜라라는 애칭에 걸맞게 소신을 지키며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물론 돌고래와 고등어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두 분을 보면 제가 볼 때 아직 확실하게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보이질 않고 있어요. 앞으로 경선 시작하기 전까지도 지금처럼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 그럼 준비해서 다음에 나오세요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국민들로부터 나오겠죠. 다음으로 오늘의 인물 2번 멸치입니다. 네, 원희룡 전 지사도 홍 의원 못지않은 화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틈만 나면 돌고래와 고등어에게 작사를 던지고 있죠. 실망스럽게 짝이었습니다. 증명할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공부부터 하시고 경험부터 쌓으시고 차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참석을 안 할 거면 왜 입학은 했는지 간판이 필요해서 대학 가는 학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예 그냥 무시하고 자기네 개인 일정을 하겠다. 이거는 지지율을 믿고 오만하게 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특히 자신을 멸치에 빗댄 건 심히 언짢았나 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발언은 그 공정이라는 것이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이라는 것이 동물의 왕국의 공정에 불과한 것이냐 이러한 의문을 떠오르게 할 수밖에 없고요. 두 신의 주자가 당내 줄 세우기와 보수 표심 자극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정작 본인들은 비전도 내놓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 부각에만 몰두한다는 거죠. 당장에 당내에 들어온 특히 신입 주자들이 보수 표심만 자극하고 또 당의 국회의원들을 줄 세워서 개파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는데요. 아무 비전과 국민에 대한 설득력이 없으면서 집안의 이 유산 물려받는 거 여기에 대해서만 골몰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너무 실망이다. 3번 멀치역을 맡은 유승민 전 의원은 그래도 앞선 두 사람에 비해서는 톤을 조절하는 편입니다. 홍 의원과 원 전 지사가 강경파라면 유 전 의원은 온건파라고 해야 할까요? 거친 비판보다 점잖은 지적이 컨셉입니다. 누구를 뽑으면 대한민국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거냐, 이게 대통령 선택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을 혼내줄 수 있는 사람, 심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뽑으면 저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 전 지사의 발언과 결은 비슷하지만요. 좀 더 차분한 느낌이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준비된 후보를 선택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새로 등장한 정치인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게 있는 건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치는 정말 그렇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고 해법을 찾고 그런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과정을 꼭 거쳐야지 저는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단 이 3명뿐만 아니라 멸치로 지목된 기존 국민의힘 주자도 모두 같은 심정일 것 같은데요. 슈퍼스타 K 말고 싱어게인을 봐줬으면 하는 생각이겠죠.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돌고래 때리는 멸치 3인방, 훈련 안 된 돌고래는 노. 네,
자, 원희룡 전 지사가 오늘 그 정책 공약 또 한 번 새로운 공약을 내놨는데 정책 행보에 집중해서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그런 일단 입장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한 건 교육 관련 공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원 전 지사는 오늘 만 18세, 그러니까 고3이 1인당 10년 동안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과 취업훈련 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청년 교육 카드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원 전 지사의 국가 찬스 2호 공약입니다. 들어보시죠.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청년 교육 카드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단순히 수당을 현금으로 살포하는 것과는 달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 목적에 사용하는 교육 투자입니다. 모든 학생의 기초 학력을 진단하고 교육적 처방을 하겠습니다. 기초 학력 진단에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진단은 모든 학생 개개인마다 맞춤형으로 진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원 전 지사는 AI 교육혁명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 학습기인 AI 튜터를 지원하겠다라면서 AI 튜터를 보조교사로 둬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대선 캠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캠프 인선을 발표했죠? 네, 유 전 의원 측은 오늘 현역 의원 8명을 포함한 30여 명의 대선 캠프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바른정당에서 힘을 합쳐 일했던 유이동 의원, 오신환 전 의원, 바른정당계가 대거 합류했는데요. 검사 내전의 저자인 김웅 의원은 대변인에, 김혜지 의원은 수석 쓴소리꾼으로 영입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함께 활동했던 인사들이 주로 힘을 보탠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근데 그 박마카가 얘기했던 수석 쓴소리꾼? 그건 뭐예요? 김혜지 의원이 수석 쓴소리꾼이 됐는데 캠프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비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모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한 역할, 옛날 조선시대 대사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하시고 대변인 단계에서는 이제 성명이나 아니면 논평 등을 하시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실 걸러지지 않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SNS를 활동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실수하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관해서 지적하고 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대표님께 또 직접 말씀도 드리는, 또 혐오를 조장하지 않는 말 등을 제가 혹시 모르시고 썼을 경우에 지적하는 최대의 잔소리꾼으로 네, 일을 하게 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치부에서 저 같은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우리 부국장에게 직원도 서슴지 않고, 우리 조멘토나 류 실장이 이렇게 좀 무리한 애드립을 쳤을 때 이렇게 바로 제가 좀 제재도 하고, 이런 저의 역할. 김혜지 의원이 쓴소리를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박마커는 좀 허튼 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네. 꼭 저희 또 정치부 회의 꼭 필요한지 좀 한번 생각을 류 해봐야 실장하고 돼요. 빨리 최 실장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 조멘토 어떡하면 좋아요. 끝나고 조멘토랑 같이 좀 싸우도록 하고요. 자, 오늘 그 유승민 전 의원이요. 왜 말려주실 줄 알았는데 끝나고 싸우라고 하셔. 네, 조멘토가 싸움 잘 붙여요. 제가 또 심판 잘 봅니다. 알았어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은 없어요? 네, 그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당 내외 인사 영입 경쟁에 대해선 어떤 분을 모시고 어떻게 하든 노코멘트로 일관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다만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면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야권 단일 후보가 되면 어떤 공약을 가지고 어떻게 본선을 치를지,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떤 한국을, 세상을 만들지 국민이 너무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을 인신공격하고 네거티브하지 않은 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 당 지도부에 요구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채거 홍준표 의원 쪽의 소식은 없습니까? 네, 홍준표 의원은 오늘 자신의 캠프 이름을 JP 민들레 포럼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국회의원 영입 경쟁 등으로 세를 과시하는 따위에 일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당내 경선을 치르면서 단 한 번도 국회의원 줄 세우기 경선을 한 일이 없었다라면서 최근 윤석열, 최재형 캠프가 합류 의원 이름을 밝히는 등의 행태를 줄 세우기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홍 후보는 이는 국회의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패거리 정치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이며 캠프를 지휘할 뿐만 영입하고 나머지 우호적인 당내 의원들은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현역 의원 합류 숫자가 후보의 영향력, 지지도 이 척도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 홍 후보가 아예 공식적으로 한 명 의원만 도움받겠다 이렇게 선수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 후보는 캠프는 실무자 중심으로 꾸리고요. 당원과 국민들로 뭉친 JP 민들레 포럼으로 경선을 치르겠다라면서 결국 돌고 돌아서 제가 후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경선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원팀이 되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하도록 당원과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린다면서 경선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네거티브 공방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도 이제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부도덕한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공방이 지나치게 가열이 되니까 이러다 한 방에 훅 간다 뭐 이런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돌고래 사냥 나선 멸치 3인방 물음표 준비된 후보 띄우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 방송될 썰전 라이브에서는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을 놓고 여야 논객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토론이 이어집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출연해서 여야 간 현안 또 국민의당과의 합당 과정도 설명할 예정이고요. 아마 법무부의 가석방 여부 관련한 브리핑도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멘토가 김연경 선수 건 챙겨요. 심판도 보겠습니다. 또 누가